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밝히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사람들 간의 모든 갈등과 다툼 그리고 싸움들은 서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조금 넓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이해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의 주제도 바로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역민들의 이야기인데요. 함께할 기자 소개합니다. 임영 기자 그리고 장동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지금 많이 추워졌는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또 많이 이렇게 들려와가지고 오늘 할 얘기 뭐 지역 갈등 어떤 문제입니까? 예. 저기 남구 용호동에 네. 그 메트로시티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옆에 지금 초고층 아파트 IS 동서 W 아파트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뭐 마찰 또 주변 상가 상인들과의 마찰 그런 것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파트 단지는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뭐 어떤 그게 들어선다는 건지 그걸 좀 미리 좀 기본적인 거 좀 알려주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 예. 지금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갈등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갈등은 아주 예전부터 이 아파트가 계획이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어떤 갈등이냐면 뭐 아파트가 큰 공사가 진행이 될 때는 뭐 의례 일어나는 마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환경 문제, 교통평가, 뭐 대형 차량들이 계속해서 공사 중에. 집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교통 문제, 소음, 분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 아파트에는 지하 1층, 1, 2층에 대형 몰, 대형 마트가 입점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 그리고 아파트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인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 아파트 자체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지금 공사와 관련된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69층짜리 아파트입니다. 몇 동이나 됩니까? 4개 동으로 지어지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초고층 빌딩들이 가장 많은 곳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부산이거든요. 근데도 이 IS 동서 W 아파트는 부산에서도 네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요. 네. 부산에서 네. 전국에서가 아니라 부산에서만 네 번째. 네. 정말 고층 아파트네요. 생각만 해도 그냥. 그게 또 바닷가 쪽에 이렇게 그렇죠. 들어서는 거죠. 네네. 광안대교 바로 진입 옆에. 지금 뭐 그 LCT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또 해양 경관을 이렇게 좀 네. 하는 그런 쪽에 서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뭐 그런 고층 빌딩이 또 들어서면은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최고 69층이면 한 233m 정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산 지역이 그 250m 이상 고층 건물이 2013년도 대비해가지고 부산에 7개라고 합니다. 그 서울의 5개보다 더 양이 많은 전국에서 최다 지역이고요. 2019년도를 예상을 했을 때 부산은 한 9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서울은 6개 지역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LCT라든지 5, 6도 47층 그다음에 뭐 해운대 뭐 리조트형 LCT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한 건물임을 감안했을 때 부산은 고층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선다. 진짜 많네요. 예, 또 바닷가 쪽 스카이 라인 쪽에.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거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곳도 그 스카이 라인 축에 하나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분진이나 소음 관련으로 지금은 뭐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공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공사를 그 소음보다 조금 소음을 피해야 하는 저녁 시간대 또 그런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뭐 좀 피해를 호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얘기를 드릴까요?
예, 소음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음 관련법에 따르면 오전 5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는 65데시벨로 하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주간에는 70데시벨로 하고 야간 밤 야간에.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50데시벨 정도 이하로, 기준으로 해서 초과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초과를 해서 그 공사를 해서 남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도 지급을 엄청 많이.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이게 있거든요. 엄청 예. 많이가 아니라 엄청 자주입니다. 어느 정도나 돼요? 2014년부터 해서 네. 벌써 한 50번 가까이 과태료를 냈거든요. 네. 50번 과태료를 냈으면 얼마 정도 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근 2년 정도니까 예. 그럼 뭐 한 달에 한 2번 이상은 50번을 냈는데 네. 과태료가 5,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네. 100만 원 조금 뭐 100 몇십만 보름에 원씩 한 100만 원 정도 예, 100 수준으로 몇십만 원씩밖에 안 지급을, 냈다는 예. 얘기거든요. 음. 근데 아마 그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터무니없는 터무니없이 그렇죠. 적은 네. 과태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과태료가 작아요? 뭐 관련 법에 규정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이 공기를 맞추려면 차라리 이거 돈 내고 벌금 내고 하는 게 공사 진행하는 낫겠다. 게 오히려 손해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하는 거죠. 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배짱인 거죠. 그 바로 공사하고 있는 옆에는 아파트 단지죠, 거기. 그렇죠. 그 주민들은 뭐 안 그래도 자기 아파트 단지보다 더 큰 아파트 단지가 경관을 이렇게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곳에 막으면서 들어오는데 네. 그래도 안전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은 그 바닷가 쪽에 이렇게 큰 고층 건물이 들어서니까 이게 걱정들 많이 하겠네요. 뭐 지진도 있고 막 요즘 어차피 그래가지고. 지금 그 LG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그곳도 매립이 뭘 해서 되어 있던 한 곳이고 거잖아요. 매립이 되어 있던 곳에 LG 메트로시티를 지었고 또 다시 그 2006년도에 다시 매립을 한 곳에 자이 아파트가 또 들어왔고요. 또 더 넓게 매립을 한 곳에 예. 이렇게 또 W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운대 마린시티 같은 경우도 그 매립지에 그 높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우려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우려는 언제든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아파트 단지로 그럼 큰 차들이 공사장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는 주민분들이 막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쪽으로는 지금 자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옆으로 옆으로.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그게 언제까지가 공사가 완료 기간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예, 입주가. 완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2008년이면은 아직 1년, 2년 정도 예. 가까이 공기가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왜 터파기 공사할 때 이럴 때나 좀 시끄럽지 소음이라든지 이렇게 일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반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올리는 거는 뭐 시간 문제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그거 많이 크게 올라가 있는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예.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외에도 또 다른 뭐 문제들이 맞습니다. 좀 지금 있나요? 소음하고 뭐 분진 이런 걸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마찰이 많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지하 1층, 1, 2층에 예. 또 그 대형 상가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지하 1층에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지상 1층과 2층에는 뭐 패션 상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음식도 팔고 예, 예. 지금 한 280개 정도 상가가 들어온다고 예.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 아파트들에도 상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그 남천동으로 넘어가면은 또 거기도 또 메가마트라든지 그 주변으로 뭐 남천 해변시장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는 용호동의 용호일동 골목시장 또 그런 그 전통시장들이 또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피해 보상을 해달라, 뭐 우려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상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그 옆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어쩌고 보면은 가까운데 이렇게 그런 상가가 많이 들어서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벽을 딱 쳐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주로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상가 네, 분들이라든지 재래시장 그렇습니다. 상인들이겠네요.
제가 어떻게 볼 때는 네. 그 공사에 대한 그 모든 그 제공할 수 있는 뭐 소음이라든지 일조권, 요즘 조망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또 그런 영세 네. 상인들에 대한 좀 보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모든 게 지금 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인 것 같은데 이게 애시당초 허가 때부터 말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원래 이게 매립을 하고 나면 그 매립 지역에 원래는 25층 이하로 해서 업무 상업 시설로만 맞아요. 원래 허가를 하려고 오피스텔이 매립을 들어올 예정이죠. 했었는데 그게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주거 허용 지역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년 동안 환경단체나 그 주민들이나 집단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곳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주거 초고층으로 허가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1층, 2층에 그런 상업이 한 280개 정도 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뭐 어차피 건설사 측에서는 최대한 뭐 조건에 맞게끔 분양을 뭐 많이 하려고 해야 하는 되니까. 거는 그 당연지사인데 이게 초기부터 이게 특혜 사실 논란이 많았던 맞습니다. 지역이었어요. 이게 그 LCT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면 제2의 준공허가를 LCT가 아닌가 예, 하는 그런 그런 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2010년도 제가 알기로는 4월에 한 25층 이하 업무 상업 시설이 주거용은 안 된다고 허가를 놨는데 그 IS 동서 측이 2010년 7월에 그 997억 원의 단독 응찰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 감정가에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해서 이 낙찰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 또 이게 주거 지구 단위 계획이 또 변경되면서 초고층 아파트로 이게 건립이 가능하게끔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고층은 안 된다 아니면 그렇게 너무 높이 70층 이상으로 높일 바에는 조금 더 낮게 아니면 동수를 늘리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게 내개동에 69층에 그렇게 짓겠다 하는 게 결론이 나서 이게 너무 많은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주민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어차피 건물은 부술 수가 없는 거니까 최대한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지 않나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금 민원이 맞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네. 건물들은 올라가고 있고 그 계획들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아케이드 건설을 하는데 비용을 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건설사 측에서는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아케이드 설치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랑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크기는 한데 뭐 계속해서 뭐 협상을 해 나가겠다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재래시장이 한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재래시장만 얘기할 때마다 막 네, 그 뭐 거리가 좀 이렇게 거리는 그 1km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1km 있습니다. 정도. 예. 근데 그 1km가 넘기 때문에 지금 그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계속해서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예. 지금 조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기부 체납을 하기로 예. 했었잖아요. 그 기부 체납도 스토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특혜를 받았다 해서 네. 여러 차례의 지적에 따라서 이게 그 특혜 금액에 대해서 개어내라 네, 해서 120억 원. 예, 120억 원을 개어낸 거예요. 이 개어낸 것도 원래는 239억 원을 개어내라고 했는데 이 IS 동서 측이 뭐 이렇게 대한상사중재원인가요? 그 결정을 다시 제소를 하면서 네. 결정이 이제 반으로 한 120억 원 정도를 개어내라 하는 결정에 따라서 네네. 그 부지 옆에 뭐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부분에 예. 대해서 맞습니다. 이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IS 동서 측이 이거를 건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쪽에도 사실 많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아니 우리도 특혜 아닌 특혜를 받게 됐으니까 네. 너희 좀 돈을 써라 뭐 그런 것 같은데. 개발 이익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돌려줘라 주라는 건데. 이런 건데 이게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한 11월 중순쯤에 네. 주민과 구청 간의 그런 합의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다이아몬드 베이 네. 그 선착장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뒤편에 주민들이 이렇게 좀 산책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공원에다가 이제 그
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였거든요. 이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네. 그런데 구청에서는 남구가 사실 얼마 전에 통계에서 이제 공공도서관이 가장 적은 곳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했고, 하지만 아파트 입장에서는 아파트 곳곳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고 하니까 도서관보다는 자기들은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체육시설을 지어달라 해서 계속 마찰을 짓고 있다가 아파트 측 대표들하고 구청 측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으로서는 그 아래층의 도서관, 위층의 체육시설 이렇게 그래요. 건설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이게 기부 체납해서 하는 공사면 다른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업체로 해야 되지 맞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사실은 좀 많이 오고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이스 동수에서 다 지어주는 걸로요? 일단은 지금은 그 뭐 어디에서 짓는다라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어떻게 짓는다는 것 정도는 확실히 매듭이 지어진 것 같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그 부지가 또 얼마 전에 또 무산이 된 케이블카 사업 부지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케이블카 이야기를 하려면 그 앞에 주차장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주차장요? 예, 지금 아까 그 공원이 있다고 했던 그 다이아몬드 베이 그 선착장 바로 옆에 보면은 커다란 그 약 한 뭐 평수로 말씀드리자면 한 7,000평이 넘는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네. 여기가 공유 수면 매립지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2020년까지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 곳인데 이 금지되어 있는 곳에 지금 부산시가 한 3분의 1 정도 가량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산시에서 시행을 하는 거긴 한데 부산시에서 계획을 한 건데 관광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 부지 자체를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그러면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보통 요거는 지금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이게 매립을 한 곳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이 땅을 활용을 하지 않고 이 땅이 이제 좀 다듬어지기까지는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묶어놓은 곳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찰 대상입니다. 주민분들도 이곳에서 주차장을 짓지 마라. 왜 그렇죠? 주변에 보면은 막 현수막들 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그 주차장이 반대한다고. 들어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주차장이 들어오는 건 사실 좋아요. 주민들이 많은 그렇죠. 공간에 주차 주차를 할 수 공간이,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그 해상 케이블카를 잘 운행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맞아요. 요거는 활용되지 조금 않을까라는 주민들의 수면 아래 예측이, 수면 아래에 그렇죠. 있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의혹들이고 수면 아래 있는 얘기 좋아합니다. 수면 위에 있는 그렇죠.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음. 이제 막 주변에 차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또 관광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파트 주민들도 피해를 본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또 주민분들이 그런 불편들을 반대 이유로 내놓는 것이 이제 집단 이기주의다라는 것들을 이제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게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 바로 옆에 70층, 69층 아파트가 들어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부지인데 거기다가 거기에다 주차장을 짓는 건 너무 이거 가치 없게 땅을 사용을 한다. 그런 이유에서 좀 더 가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근데 그 부산시 원래 그랬어요. 용호만을 매립할 때 네. 매립 조건이 교통난 해소, 그다음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호만을 매립하겠다 하고 시에서는 추진을 했던 작업이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근데 주민분들은 특혜들로 지금 되어 있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작 메트로시티 안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는 대중교통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교통을 내세우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아파트 그 주차장 그 계획에 보면은 유람선 선착장을 위한 주차장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만큼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찰 만큼 유람선을 타러 오시는 분들은 아직 없다. 이게 또 주민분들이 이제 반대하시는 이유고요.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이 시민들도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LCT도 그렇고 그 전에 뭐 여러 개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렇게 시민들이 그냥 보기만 딱 봐도 아 이거는 이렇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저절로 생길 정도로 너무 많은 이제 뭐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거는 뭐라고 이 시민들이 오히려 뭐 전문가가 수준이 되어가지고 자꾸 그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미 건물은 다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제 해결이 날 것 같습니까? 좀. 주민들이 11월 중순에 한번 대규모로 아파트 주변에서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네. 그때 여러 가지들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요구 사항으로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랑 그 시청, 구청 또 건설사 측이랑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이거를 뭐 서로 조율을 좀 맞춰가자라고 이야기를 그런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주민분들은 그런 대화라든지 그런 협상들을 통해서 좀 많이 풀어 나가고자 하는데 아직은 건설사 측에서 이 협의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 집회가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만약에 집회가 아니라 대화가 진행이 된다면 뭐 협의점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제가 얼마 전에 부산시장과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간의 이제 뭐 소통의 현장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시민단체 대표께서 하신 얘기가 기억이 나는 게요. 꼭 뭐 업체들은 사업체들은 꼭 그렇게 한다. 이제 광급 공사를 할 때 아니면 이제 자기 사업을 할 때 사고를 치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면은 또 뭐 시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뭐 그럼 또 다른 방향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또 기억이 나는데요. 사고 치기 전에 좀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게끔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기자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였던 촛불들은 아직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7차례 촛불 집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의 겨울, 이제는 희망찬 새해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밝은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